여러분, 혹시 은퇴 후 이 삶이 오히려 더 불안해진 적은 없으신가요? 준비했다고 믿었는데도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연이어 찾아오지 않던가요? 저는 올해로 78이 된 박성호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평생을 일하고 65에 퇴직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늘 성호 씨는 은퇴 준비를 철저히 했으니 걱정 없겠다라고 말했지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꼬박꼬박 저축했고 퇴직연금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은퇴라는 건 단순히 돈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더군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 재정은 준비했어도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준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벽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관계의 문제, 생활의 문제, 그리고 마음의 문제까지 은퇴 후에 맞이한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안정적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제 속은 허전하고 때론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라는 질문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뒤늦게야 깨달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했던 작은 선택들이 제 노후 생활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은퇴 후에 삶을 망치는 건 거창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습관과 생각, 그리고 안일함이 문제였지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후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실수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제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 더 단단하고 후회 없는 노후를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은퇴 후 가장 먼저 맞닥뜨린 실수는 자녀에게 의지하려 했던 마음이었습니다. 평생 일하느라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많지 않았던 탓일까요? 퇴직 후에는 당연히 아이들이 제 곁에 자주 오고 함께 시간을 보내줄 거라 믿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챙기겠지 하는 기대감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에 치이고 딸은 아이들을 키우느라 하루하루가 전쟁이더군요. 주말마다 찾아오던 것도 처음 몇 달뿐이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마주할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서운해졌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너희를 위해 그렇게 애썼는데라는 억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서운함이 점점 제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 텅 빈 집 안에서 TV 소리만 가득할 때 괜히 전화를 걸었다가 아빠, 지금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마다 저는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걸 기대하는 건 저의 착각이었음을요. 그 아이들은 이미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제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 삶은 제가 꾸려가야 한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뒤늦게 배운 겁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챙겨주겠지라는 막연한 믿음 말이지요. 하지만 노후는 자녀의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내 생활, 내 시간, 내 건강은 결국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감사한 보너스일 뿐, 내 노후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크게 후회하는 실수는 바로 무리한 사업 투자였습니다. 사실 저는 은행에서 평생을 일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불리는 방법, 지출을 관리하는 법, 수익 구조를 따지는 눈 이런 것들은 직업적으로 늘 익숙했으니까요. 그래서 은퇴 후 퇴직금 일부를 투자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 없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직후 오랜 친구 한 사람이 찾아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성호야, 요즘 한식 뷔페가 대세라는데 우리 같이 해보지 않을래? 내가 돈을 보태주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야. 평생을 은행에서 근무한 저는 사업 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괜히 친구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 적어도 내 돈을 속이지는 않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도 있었지요.
결국 저는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건 숫자와 계산만으로 움직이지 않더군요. 손님이 꾸준히 찾아와야 하고 입지와 경쟁, 운영 방식 같은 수많은 변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잘 되는 듯 싶었지만 불과 1년 만에 매출은 곤두박질 쳤고 결국 식당은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건 텅 빈 가게와 허탈한 마음, 그리고 다시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건 아무리 은행에서 일했어도 저는 사업가의 눈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퇴직금은 노후의 안전망이지 모험을 걸어야 할 종잣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돈을 허투루 날리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여유로웠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은퇴 후 지인들의 제안은 달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늘 위험이 숨어 있지요. 제 경험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노후 자금은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것, 그리고 안다는 자만심이야말로 가장 큰 함정이라는 것을요. 세 번째 실수는 바로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것이었습니다. 은퇴를 하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사실 직장에 다닐 때는 매일 동료들과 부딪히며 살아서 관계라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떠나는 순간 그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걸 실감하게 되더군요. 퇴직 후 처음 몇 달 동안은 동창 모임이나 직장 동료들의 연락도 제법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엔가 제 휴대폰은 거의 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다음에 보자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나라는 사람이 단순히 직장 안에서만 필요한 존재였구나. 그 씁쓸함이 참 오래 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TV와 신문이 제 친구가 되었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내와 대화도 짧아지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거의 사라지니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더군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점점 가라앉고 때로는 우울감이 깊게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건 관계는 은퇴 후에도 스스로 노력해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떠나면 더 이상 누가 먼저 다가와 주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를 걸고 내가 먼저 모임을 만들지 않으면 관계는 금세 멀어져 버립니다. 그걸 몰랐던 저는 은퇴 후 몇 년을 외로움 속에서 허비했습니다. 노후의 삶에서 돈보다 더 소중한 건 사실 사람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걷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버겁습니다. 관계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은퇴 후 반드시 지켜야 할 자산이라는 걸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바로 건강을 소홀히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은퇴 직후에는 이 정도면 건강하다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오랜 시간 앉아 일했어도 큰 병 없이 정년을 맞이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작은 신호를 무시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은퇴하고 몇 년쯤 지났을 무렵 무릎이 자주 붓고 걷다 보면 숨이 가빠지곤 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대충 파스만 붙이고 진통제 몇 알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무릎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계단을 오르내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시장을 다녀오다 무릎이 갑자기 꺾여 길바닥에 주저앉았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밤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내가 이렇게까지 약해진 건가? 라는 충격과 함께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정밀 검사를 받고서야 심각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료는 오래 걸렸고 그 과정에서 저는 참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왜 조금이라도 빨리 관리하지 않았을까? 그때 그냥 검진을 받았더라면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게다가 무릎 문제로 운동을 거의 하지 못하니 혈압과 혈당도 덩달아 올라가더군요.
작은 불편을 방치한 결과 건강 전반이 무너지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젊어서야 무리해도 회복이 빠르지만 은퇴 후의 나이는 사소한 증상 하나가 노후의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요. 돈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늦게나마 생활 습관을 바꾸고 정기검진과 꾸준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더 일찍 경각심을 가졌다면 제 노후는 훨씬 더 가벼웠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깊이 후회하는 실수는 바로 목적 없이 시간을 흘려보낸 것입니다. 은퇴하고 처음 몇 달은 오히려 달콤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출근할 필요가 없고 늦게까지 자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TV를 켜두고 소파에 누워 있으면 하루가 금세 지나갔지요. 처음에는 이게 진짜 자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몇 달, 몇 년으로 이어지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으니 일어나는 게 귀찮아지고 낮에는 TV 앞에 앉아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괜히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뭘 한 걸까? 라는 생각이 반복되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무기력감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니 기운이 빠지고 기운이 없으니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도 나가기 싫고 새로운 걸 배워볼까 해도 귀찮음이 앞섰습니다. 결국 제 삶은 의미 없는 하루의 반복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손주가 제게 할아버지, 오늘은 뭐 했어? 라고 묻더군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손주 앞에서조차 당당히 내세울 일이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요. 작은 목표라도 있어야 하루가 달라진다는 것을요. 그 이후로 저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0분은 꼭 걷기, 책 한 장이라도 읽기, 손주에게 편지 쓰기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이런 작은 목적이 제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노후를 망치는 건 결코 돈의 부족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목적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이 삶을 가장 무겁게 만든다는 걸 절실히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실수는 모두 제 노후를 뒤흔든 경험이었습니다. 자녀에게 의지하려다 서운함만 남았고 무리한 사업 투자로 소중한 퇴직금을 잃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끊어 외로움에 시달렸고 작은 건강 신호를 무시해 큰 병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목적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며 삶의 의미를 잃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5가지는 거창한 사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는 별일 아니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균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 결국 제 노후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후를 망치는 건 큰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선택과 습관이라는 것을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면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노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몸소 경험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10년 넘는 시간을 이 실수들로 허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실수 덕분에 지금이라도 더 단단한 삶을 살 수 있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은 길을 걸으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경험이 작은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노후는 길고 또 그 길 위에서 마주하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미리 깨닫고 준비하느냐, 아니면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저는 후회 속에서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미리 준비해 더 단단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가장 먼저 깨달은 건 자녀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녀가 바쁘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마음 한편에 그래도 내 노후는 가족이 챙겨주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오히려 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녀가 제 삶의 중심이 아니라 제 삶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말이지요. 아이들과의 만남은 감사한 보너스일 뿐, 제 노후를 설계해 줄 사람은 결국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니 신기하게도 서운함이 줄어들고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도 더 편안해지더군요. 실천 방법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기대는 대신 스스로의 일정을 만드는 겁니다. 주중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탁구를 배우고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시간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제 생활이 바빠지니 자녀가 찾아오지 않아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찾아올 때면 제가 먼저 웃으며 반길 수 있었습니다. 둘째, 자녀와의 관계에서 기대보다 나눔을 선택했습니다. 손주 용돈이나 간식거리를 챙겨주는 것 같은 작은 나눔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니 관계가 더 건강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심리적인 독립이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단순한 다짐이지만 이게 제 노후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녀는 제 곁에 있어주는 존재이지 제 노후를 책임져 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독립적인 삶을 살수록 자녀와의 관계는 더 따뜻해집니다. 결국 자녀에게 의지하는 대신 스스로 삶을 가꿔가는 것이 후회 없는 노후의 첫걸음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분명합니다. 노후 자산은 모험이 아니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퇴직 직후 그동안의 재정 경험을 믿고 무리한 사업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고 그 과정에서 퇴직금 일부를 잃었습니다. 그때 느낀 허무함과 불안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평생 근무하면서 돈의 흐름은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은퇴 후 사업은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장사에는 입지, 경쟁, 고객의 발길 같은 변수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게다가 은퇴한 나이에 실패를 만회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불리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투자는 절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제안이 들어와도 최소한 두세 번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가족과도 상의했습니다. 둘째, 큰 돈은 안전한 곳에 나눈다는 겁니다. 은행 예금, 연금, 그리고 안정적인 채권처럼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곳에 분산해 두었습니다. 셋째, 꼭 필요한 소비와 불필요한 소비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여행이나 취미 생활에 쓰는 게 낭비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제 삶의 활력을 위해 꼭 필요한 투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욕심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한 방을 노릴 필요가 없습니다. 큰 수익을 바라는 순간 위험이 따라오기 마련이니까요. 저는 사업 실패 이후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돈을 불릴 필요가 아니라 남은 돈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방법을 찾자고 말이지요. 여러분, 노후의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 건강, 그리고 마음의 안정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그러니 누구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마시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큰 대가를 치르고 배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은퇴 후의 삶을 망치는 건 거대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자녀에게 기대려 했던 마음, 퇴직금을 지키지 못한 선택, 사람들과 멀어진 관계, 소홀히 한 건강, 그리고 의미 없이 흘려보낸 시간, 이 작은 실수들이 모여 제 노후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실수들은 저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관계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와 웃고 이야기 나누는 순간은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건강은 미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작은 통증 하나도 방치하면 인생 전체를 흔드는 큰 문제가 됩니다. 셋째, 삶에는 언제나 목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일의 작은 목표라도 있어야 우리는 살아있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후란 결국 혼자의 힘으로 살아내는 길이 아닙니다. 관계와 건강,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이 함께할 때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저는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경고이자 새로운 출발의 자극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는 시간을 줄이고 훨씬 더 단단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제 진심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남은 삶이 후회 없는 여정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